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늘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하는 책인데요.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없는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수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아흔의 노경영자가 된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은 아닐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일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고 해도 좋다. 이 세상에 매끄럽고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았건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우리 삶을 덮쳐오기도 한다. 이런 역경과 불행에 사사건건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혹독한 운명을 이겨내고 삶을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일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젊었을 때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우선 중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어린 시절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하게 결핵을 앓았고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한 날이 많았다. 병을 앓았음에도 무리해서 공부를 해 다시 중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그런데다 전쟁으로 인해 집까지 불타버리고 말았다. 왜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을까? 10대 초반의 어린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늘 침울했다.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대학 입시와 취업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가고 싶던 의과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고향에 있는 가고시마 대학 공학부에 입학했다. 원치 않았던 학교와 학과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따라야 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지만 취업 역시 쉽지 않았다. 모두가 이 정도면 틀림없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 구직 활동은 모조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고압 초자 제조회사 쇼공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내일 당장에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첫 월급조차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내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밀려오는 걸까?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23살이던 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힌 채 내 운명을 한탄했다. 내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렇게 가혹한 운명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 것 같던 내 인생을 단 한 가지 계기로 단박에 새로이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과 불안이 말끔히 식힌 듯 사라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고난과 좌절 쪽으로밖에 돌아가지 않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내 삶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희망이 넘치는 나날로 바뀌어갔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 일을 하며 상처받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신을 비하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이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해 전념하라고 말이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해보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와도 당당히 맞서 부딪혀보라. 그러면 분명 자신을 올가매던 고난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90년 인생 동안 직접 경험했고 영세한 기업이든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키워낸 비결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나모리 가츠오. 이나모리 가츠오가 쓴 프롤로그 부분이었고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일하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가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지 그 한 가지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스님이 오랜 세월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들 만큼 상당히 어렵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큰 힘이 있다. 일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쇼후 공업에 입사한 지 1년쯤 지난 24살 때의 일이다. 당시에 나는 포스테라이트라는 새로운 재료를 연구 개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포스테라이트란 절연 저항이 높고 특히 고주파 영역에서 성능이 뛰어난 파인 세라믹 재료다. 그 무렵 일본 경제가 성장 가도에 접어들면서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주로 사용하던 스테아타이트에 비해 포스테라이트는 더욱 적합하다고 여겨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 쓰는 포스테라이트 생산에 성공한 예가 없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도 회사에도 포스테라이트 연구 개발은 분명 도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변변한 설비도 갖추어지지 않은 연구실에서 그야말로 매일 밤낮으로 철야를 계속하며 개발 시험을 이어갔다. 하지만 좀처럼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무척이나 고생했다. 그런데도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싶었다. 그렇게 나는 최선을 다해 밤낮 없이 실험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포스테라이트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포스테라이트 합성에 성공한 회사는 내가 속한 회사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뿐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개발한 포스테라이트는 굉장한 주목을 받았다.
저 친구는 참 안 됐어.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불행한 상황에 한 번쯤은 놓여보는 것도 좋다. 겨울이 추울수록 그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고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크게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붙잡을 수 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은 마치 오셀로 게임에서 검은색 돌이 단번에 흰색으로 뒤집히듯이 나중에는 전부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괴롭고 어렵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 내가 맞닥뜨린 고난과 좌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최대의 행운인 셈이다. 적자연속의 쇼후공업에 입사한 후 동기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동정인지 야유인지 모를 말로 내 처지를 평가했다. 이나모리는 참 안 됐어. 대학 성적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런 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썩고 있다니 정말 운도 없는 친구지.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되려나. 동기들이 제각기 영리하고 민첩하게 제 살 길을 찾아 회사를 떠나갔음에도 나만 갈 곳이 없어 홀로 회사에 남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불운과 시련은 내게 일에 전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었다. 쇼후공업에서의 시간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만약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면 고난과 좌절을 모른 채 인류대학에 들어가 수월하게 대기업에 취직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단언컨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삶이 순조롭게만 흘러갔다면 나는 현실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평탄한 인생도 좋다. 하지만 역경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좋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신은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내게도 그러했듯이. 오랜 시간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생활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상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 썩혀버리고 만다. 그러면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와 보람도 찾기 어려워진다. 일하는 수고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안락함의 소중함도 아는 법이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인생의 시간이 더욱 즐겁고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가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고 자칫 자만하기 쉬운 까닭은 애초에 인간이 번뇌로 가득 찬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가꿔 나갈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나쁜 마음을 억제하는 일이다. 인간이 느끼는 번뇌는 108가지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 인간을 괴롭히는 번뇌 중 가장 추한 감정이다. 이는 마음에 딱 들러붙어서 떨쳐버리려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석가모니는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불렀으며 인간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해악의 근원이라 강조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삼독을 완전히 무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삼독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에 자연으로부터 본능으로 부여받은 마음이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려면 식욕을 비롯한 욕망과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을 깨끗이 떨쳐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그것이 과도해지는 것이 문제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독소를 희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우직하고 건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속함으로써 자연히 삼독을 억제할 수 있다. 일에 파묻혀 몰입하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푸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인격도 수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것은 곧 수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으로 정한 6가지 수행을 육바라밀이라 하는데 그 중 하나인 정진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심혈을 기울여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그러한 노력이 인격 연마를 위한 수행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20대 초반 시절에 나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젊은이였다. 특출한 재능도 없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당장 취업해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당시 나는 모든 일에 흥미가 없고 금세 지쳐버리기 일쑤였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랬던 청년이 어떻게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마음가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앞서 말했듯 나는 처음부터 파인 세라믹을 연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파인 세라믹 개발은 미지의 분야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참고할 만한 문헌이나 자료를 찾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서 연구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상사나 선배도 없이 이 모든 연구를 혼자 해나가야 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도무지 내 일에 애정을 갖기가 어려웠다. 회사가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해보자. 방법은 그것뿐이다. 물론 생각처럼 금세 일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일을 하기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만큼은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었고 내게 주어진 일에 온 힘을 쏟아붓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나의 다짐은 일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반쯤은 억지로 맡아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침내 적극적으로 몰두할 만큼 일이 좋아졌고 더 나아가 좋고 싫고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깊은 의의마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한 번이라도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다는 것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적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묘약과도 같다. 사랑에 빠지면 오직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들뜨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리고 그 사람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기도 한다. 20대 후반, 나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 일을 대했다. 그만큼 일에 흠뻑 빠져들었다. 하루 종일 일만 생각했고 꿈속에서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정도였다. 27살
교세라를 창업할 즈음의 일이었다. 당시에 나는 파인 세라믹 제품을 개발하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일요일에는 짬을 내어 마음이 맞는 여성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영화를 보고 그녀를 집에 바래다 줄 때 전철을 타고 그대로 집 근처까지 가면 편한데도 우리는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먼 길을 걸었다.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마냥 행복했다. 주위에서 실없이 웃고 다닌다고 미친 사람 취급해도 개의치 않았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은 늘 천근만근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와 함께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들기는커녕 너무 즐거워서 오히려 힘이 더 솟는 기분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제야 나는 비로소 그 말에 절실히 공감했다. 일도 마찬가지다. 일과 사랑에 빠져 일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야 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야 한다. 왜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일을 하세요? 해봤자 회사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냥 돈이 더 되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자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남들의 의견 따위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다. 그 일이 좋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일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나 역시 일을 사랑하고 일에 흠뻑 빠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쉽지 않은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다.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내 삶의 원동력이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해주고 싶어진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그 일의 성공과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성취감도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선택해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1000명에 1명, 아니 10,00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희망하던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원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1만 명 중 9,999명은 불행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으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마지못해 계속한다는 사실이다. 주어진 일에 불만을 품고 탄식과 불평만 쏟아낸다. 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의심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낯설고 어렵기 마련이다.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너무나 힘들고 지긋지긋하다. 사소한 일을 해도 불만만 앞서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일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 솟는다.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할수록
전에는 보지 못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그 일에서 찾아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지시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일하는 고통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일을 좋아하려는 마음부터 갖길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어쩌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상을 쫓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일부터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노력을 노력이라 여기지 않으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저절로 추진력도 붙는다. 추진력이 붙으면 성과도 좋게 나타나고 덩달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게 된다. 주위에서 칭찬해주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아지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러니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도록 강한 의지로 끝없이 노력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면 자연히 인생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나모리 가즈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나모리 가즈오는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 창업자이며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 연 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48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 통신업체 다이니 덴덴을 연 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77세의 나이에 일본 수상의 간곡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항공 잘 회장 자리에 취임해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 세웠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 아무런 홍보도 없이 묵직한 메시지만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일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킨 이나모리 가츠오의 철학에 감화된 수많은 CEO가 사비로 책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직장인에게 뜨거운 화두를 던졌으며 2014년 삼성그룹 임직원 도서 바자회에서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가 소장 중인 왜 일하는가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다. 지난 10여년간 새해가 되면 직원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는 책, 기업인들의 서평이 가장 많은 책 등의 수식어가 붙은 이 책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